보낸 대로 말해달라. 내가 뭘 보내니까 그거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어디 가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관련 재판 오늘도 열렸거든요. 지난 화요일도 열렸는데 오늘도 열렸는데 여기에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만 두 번째 재판 출석인데 당무 지장 실감하십니까? 자, 서영주 부대변인. 이번 주에 재판 대장동 재판 두 번 출석했거든요. 근데 이게 매주 이렇게 된다 그러죠. 그리고 선거법 재판은 또 금요일 날 있어서 이건 또 번갈아 가야 된다고 그래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기소된 게 더 있어서 일주일에 3번씩 재판에 나가야 될 판이다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당무 복귀하는데. 근데 이렇게 재판 자주 가서 당무가 되겠습니까 이게? 뭐 그렇게 당무와 재판을 병행해서 최대한 해봐야겠죠. 검찰이 작정하고 기소를 하면 재판을 안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노무 재판이 잦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1년 12달 계속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재판 일수는 줄게 될 것이고 예. 결론은 낮게 될 것이에요. 초반에는 좀 여러 가지 당무의 혼선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의 이 재판 과정들이 끝까지 가진 않는다. 언젠가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결론이 안 나더라도 재판의 일수는 줄어들 것이고요.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염려는 해주신 거는 하지만 뭐 이해는 되지만 이게 당무에 아주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중론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재판을 받는 부분들은 저는 좀 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 검찰이 너무 기소권을 남발하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런 차원에서 예. 좀 검찰의 이 기소권 남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아직도 제 뇌리를 강하게 알겠습니다. 예, 박혀 있습니다. 오늘 모습 보면요. 지팡이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건강이 좀 나아진 것 같죠. 그리고 지난 화요일 재판에는 7분인가 늦어서 재판이 진행됐다고 재판장이 뭐 좀 한 소리 했죠. 좀 빨리 좀 나오시라고. 그래서 오늘 한 10분 정도 일찍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그걸 의식한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요. 지금 불구속 기소권이 최근에 몇 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위증 교사입니다. 이 공소장 내용이 조금 언론 통해서 이제 알려지고 있는 사항인데 이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이제 검사 사칭 뭐 관련된 그 건이에요. 그래서 2018년까지 가는데 윤희석 대변인 이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화면을 좀 보면서 이거 화면이 2장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네, 우선 저 사건이 2002년부터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2002년 당시에 성남시장 김병량 시장이라고 계셨어요. 예. 민주당 전신인 새천년 민주당 출신인데 예. 그분의 어떤 비리 관련해서 KBS의 최모 PD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예. 연결이 잘 안 되니까 검사를 사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게 돼요. 시장에 직접. 검사인 것처럼.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PD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코치를 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관여했다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해서 그 김병량 시장이 고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150만 원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 건으로 벌금이 검사 나- 사칭으로. 오, 자, 그런데. 그것은 이제 확정된 사실인데 예. 그 이후에 16년이 지난 2018년도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예.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인 김영환 현 충북지사가 질문을 해요. 오. 그 건은 어떻게 된 거냐? 그 뭐 검사 사칭한 거 사칭은 맞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런 전과가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는 누명을 썼다. 이렇게 아니다. 예, 사칭 이런 거 아니다. 예, 당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허위 사실 유포로 왜냐하면 판결 내용 150만 원 벌금 받은 판결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 허위 사실 유포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이게 지금 지금까지 흘러온 전 그 앞에 상황이라는 네. 그렇게-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위증 교사가 나온 거 아까 화면 좀 다시 보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지금 이렇게 이게 나오는 또 이제 거예요?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요. 예. 그 건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기소된 것에 대해서 뭐 형님 정신병원 입원 뭐 이런 거 합쳐가지고 2019년에 기소가 재판을 받아서 결국 2020년에 무죄를 받게 돼요. 무죄가 나왔어요. 예, 그 허위 사실 그 유포건이 건으로 그 토론에서 한 얘기 그 건이 무죄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 그 과정에 자, 예. 요건만 보겠습니다. 4개가 합쳐져서 무죄가 나온 건데 이 검사 사칭권에 대해서 당시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데
증인 한 명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증인. 예, 그 증인이 누구냐면은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 김 모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이재명 대표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온 거다. 그런데 지금 그게 위증교사 혐의가 그 혐의인 거군요. 예, 그런 겁니다. 당시에 그 김 모 씨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기억도 안 난다. 중요한 건 제일 잘하는 건 김병량 시장인데 예. 그분은 이미 201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할 수 없는 상황. 그 아까 잠깐 떴던 화면 2장짜리 화면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뭐라고 좀 얘기를 전달한 거잖아요. 이거네요 지금 그게 그러면. 그렇습니다. 요거면 내가 타깃이었다는 거 정치적 배경이었고 사건이 좀 이런 걸 말해줬으면 했는데 당사자는 그 비서는 저 기억 안 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예. 증인이 될 수 있는 분에게 강요를 했다. 모른다는 사람에게 자, 그 기억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이 김 씨가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 통화한 것을 녹음한 것 거기에 드러난 거예요. 직접 통화해서 저렇게 얘기했다. 저기 그렇죠. 보면 혹시 텔레그램 써요? 텔레그램은 내가 보낼게요. 그럼 그 사람이 답을 해요, 비서가. 제가 거기 맞춰서 뭐 해야죠. 그래서 진짜 법정에서 그대로 했다. 예. 이겁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무죄가 나게 된 거예요. 이게 위증교사 이 혐의건 그리고 기소가 된 건 이게 이 내용인데 일단 윤석 대변인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거 소영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검찰의 주장이죠. 공소장이니까. 그렇죠. 공소장이니까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장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재판부에 가서 예. 한번 유무죄를 따져보자라는 것이죠. 어. 근데 이제 참 이 국민의힘 쪽의 입장이 참 재밌어요. 한동훈 장관 또 포함이 되겠지만 예. 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또 위증교사는 또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인정을 했다고 하면서 유죄인다고 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이 되면 무죄가 아니듯이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만한 요건을 갖춰도 유죄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검찰이 예. 이거 뭔가 좀 이거 건수를 올릴 수 있겠어. 그래서 이걸 따로 기소를 해서 지금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됩니다. 저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검찰의 주장들이 공소장에 담겼지만 예. 그 사실 여부는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이거 법원에 가서 그리고 법원에 다툼이 갔을 되는 때는 거죠. 검찰의 주장이 허무맹랑하다라고 판결을 받았을 때는 검찰이 이거 어떡할 겁니까? 책임도 안 지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앞서 다시 돌아가면 기소권 남발 정말 안 됩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됐다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이른바 최근에 신앙님 인터뷰권, 뭐 허위 인터뷰권, 그리고 그 이후에 몇몇 언론들의 어떤 관련된 보도, 뭐 이런 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17일 국정감사장에서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20대 대선에서 김만배 신앙립 인터뷰 조작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JTBC의 윤석열 커피 보도가 벌어졌습니다. 그거보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대역을 조작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 김병욱 의원이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벌이는데 혼자만 할까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입니다. 사건은 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명백하고 또 2014년도 15년도 도저히 조작했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등장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가짜뉴스의 선결 문제로서 이것부터 먼저 수사하고 사실관계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세 차례에 걸쳐서 수사팀이 이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했습니다. 1차 수사팀이 한 번, 대검에서 직접, 그리고 저희가 같은 결론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국감장에서 나왔어요. 좀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소개해드리면 김승희 의전 비서관 사의를 표했군요.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뭔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전 해외 출장 잡혀 있잖아요. 순방. 근데 거기에 이제 배제가 됐고, 그다음에 일단 뭐 문제가 있다. 뭐 공직기관 차원에서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게 나왔잖아요. 이동훈 대변인 명으로. 근데 이제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다 이겁니다. 이거는 뭐 직무 뭐 해제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그만둔데 아까 윤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이건 판단해야 된다는데 그걸 판단을 했군요. 역시나.
이슈가 컸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지금 대통령실도 굉장히 신속하게 오늘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고요. 사의까지 나오기 굉장히 속도가 빨랐어요. 이거요. 지금 아직 저녁 시간도 안 갔는데 지금 나왔습니다. 아무튼 속보가 들어왔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요. 자녀 학폭 논란 김승희 의전비서관 사의입니다. 바로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들어올까 했는데 바로 들어왔네요. 정말. 그리고 지금 나오는 속보는 즉각 수리됐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요. 바로. 빠릅니다. 아무튼 빠릅니다. 달라졌어요. 조금. 이런 모습이고 방금 전에 했던 주제에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신학림 씨 인터뷰, 허위 조작 인터뷰 막 논란이 굉장히 컸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도 내용도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JTBC 관련돼서 화면 좀 보겠습니다. JTBC가 그 보도에 대해서 이제 진상조사 보고서를 냈다고 하는데 손정혜 변호사, 지금 이 JTBC가 보도권을 어떻게 지금 처리한 겁니까, 지금요? 네, 일단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 중간 결과입니다. 일단은 봉지욱 기자가 상부의 데스크에 제대로 된 보고라든가 예. 반론을 제기하는 어떤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허위 보도나 소위 말하는 선택적 보도, 그러니까 짜집기 보도를 한 것이다. 결국 JTBC 입장은 이거 회사 차원, 데스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래에서 어찌됐든 보고가 제대로 올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 자체가 부실하거나 의도를 가지고 허위로 짜집기를 했기 때문에 보도가 나갔다. 이렇게 이제 밝히는 것이고요. 예.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조영 씨를 만나서 이 봉 기자가 관련 사실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는데 이것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점하고요. 두 번째는 압수수색 주체나 시점을 왜곡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남욱에 대한 진술 조사, 그러니까 남욱의 진술로 이 보도가 나간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예. 이 이해 진술 조서에서 반대되는 어떤 진술이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점에 의해서 예. 그냥 데스크에 보도를 하기 전에 고지를 하거나 보고할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봉 기자의 어떤 과실 또는 의도로 인해서 이런 허위 보도가 나갔다라고 자체 보고서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진상 조사를 해보고 보고서를 일단 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된 기자의 반응도 있을 텐데 그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 측이 JTBC가 한정된 자료로 미리 결론 내리고 끼워 맞췄다. 이거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걸로 지금 보이네요. 그리고 미공개 파일이 있는데 곧 공개할 것이다. 보고했다 본인은. 약간 좀 맞서는 주장이 있긴 한데 이것도 이제 보도 쪽에서 나와요. 일단 상황이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나 봅니다. 이게 논란들이 좀 있었거든요.